안녕하세요. 공기업 합격의 바른길잡이 멘토 호랭몬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한국철도공사 무료 자소서 강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자, 1번 문항부터 바로 살펴볼게요. 1번 문항 같은 경우엔 갈등 상황과 관련된 문항인데요. 이 취준생 여러분들이 갈등 문항 쓰실 때 의견 차이를 소재로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요. 의견이 달랐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갈등이라고 부르기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갈등이라고 부르려면은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저랑 얘랑 의견이 달랐어요. 사실 이것만으로 갈등이라고 부를 수는 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의견 차이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안 된다라거나 혹은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 그때는 우리가 갈등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좀 상사가 감정 기복이 심해. 근데 이거는 그냥 감정 기복이 심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갈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감정 기복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받고 그것 때문에 서로 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좀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연성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좀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게 갈등이라는 게 딱 와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노력한 이유가 뭔지가 꼭 들어가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무슨 행동만 나열하게 되면은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에 대한 당위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 문항 말고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 언제나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좀 그로 인해 발생한 긍정적인 결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갈등을 해결하면서 배운 점, 느낀 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요. 사실 글자 수의 얘가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될 내용은요. 자, 갈등 상황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갈등이 왜 발생했는지, 내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갈등 해결의 노력과 긍정적인 결과 글자 수가 나오면은 나의 생각까지 조금 넣어주시면 좋겠다.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고객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한 경험. 조금 복잡해요. 그쵸? 제가 그래서 요거는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고객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집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수집하지 마시고 왜 저런 걸 수집하는 것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목표나 계획과 연결시켰는지를 작성해 주신 다음에 좀 노력의 과정, 성과로 이어가 주시면 될 텐데요. 요거 예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대학생 때 버드와이저 맥주의 판매가 좀 부진한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짜는 그런 과제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부진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 사람들이 지금 버드와이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아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랑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버드와이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맥주 전반에 대한 선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객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한 행위고, 그다음에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버드와이저 사람들이 많이 알긴 알아요. 근데 다들 좀 맛이 없는 맥주다. 우리가 오드와이저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쵸? 맛이 없는 맥주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희는 뭘 확인해야 되냐? 이제 이게 실제로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지 마케팅 플랜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맛이 없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여기 뭐가 돼요?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뭐였냐면요. 저희가 아사히 맥주랑 버드와이저 맥주를 똑같은 환경에 놓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조금 해보고자 했어요. 왜냐면 이게 블라인드 테이스팅 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아사히가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우리가 이제 마케팅 전략을 좀 맛보다는 포지셔닝 쪽으로 짜야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를 했거든요. 실제로 했더니 아사히가 맛있다고 한 사람보다 버드와이저가 맛있다고 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상당수가 나는 버드와이저보다 아사히 훨씬 더 좋아한다고 말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딱 놓고 저희가 이제 목표가 저희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포지셔닝이 문제가 아니라, 버드와이저 맛있어요라는 좀 마케팅을 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CF를 딱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CF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하니까 학생들이랑 교수님들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들 이제 학점도 굉장히 잘 받았고요. 실제로 학기 끝나고 아직도 이렇게 다 같이 학기가 끝났는데도 방학 때 모여가지고 같이 학교 앞에서 맥주도 먹고 노가리도 까고 이랬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좀 기억이 많이 남아요. 되게 좋은 추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때요? 지금 내가 고객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게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라는 계획과 어떤 이런 이어나갔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좀 최초의 목표였던 마케팅 전략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를 실제로 달성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플랜으로 가는 거죠.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항에 대한 설명드리면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고객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집한 것에 대해서 썰 풀어주시고 그거를 왜 해야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데이터로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세웠는지 이걸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결과, 느낀 점 혹은 내 생각을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3번인데요. 요거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전체적인 어떤 자소서의 구성을 봤을 때 이게 기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의 로열티를 보호해 주시는데 문항을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항 자체가 사실은 너 우리 회사에 관심이 얼마나 있냐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왜냐면 요런 것들 딱 쓴 것만 봐도 아 얘가 이제 코레에 진짜 관심 있다. 아니면 그냥 많이 뽑으니까 넣어봤다. 이게 좀 판별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엔간하면은 좀 잘 알고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있는 소재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면접을 위해 쓰는 자소서잖아요. 서류가 적부다 보니까. 그래서 엔간한 면접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 답변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좋겠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조건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물어봤으니까 요건 일단 무조건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내가 왜 이 사업을 골랐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거기에 해당 사업의 장점과 단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 이런 것들을 써주시잖아요. 그럼 면접관이 뭐라고 생각해 이걸 보고 아, 이 친구는 진짜 우리 회사나 이 분야에 관심이 많구나라고 느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훨씬 좋은 점수를 가지고 또 관련된 조사를 해갈 때 풀어낼 수 있는 확률, 점수를 좋게 이렇게 면접을 잘 풀어낼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쌓아온 과정과 이런 것들의 활용 방안 그리고 좀 장기적 혹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걸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서 내가 한번 어떤 목표를 달성해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습니다. 들어가야 될 내용은요. 실시하고 있는 사업 하나 골라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단점과 앞으로의 성장 방향성 이런 게 약간 로열티적인 측면을 어필하자는 거거든요. 이 로열티적인 측면 잠깐 어필해 주시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해당 사업을 수행할 때 내가 그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이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이를 바탕으로 한 짧은 입사 포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항입니다. 요거는요, 역량 문항이긴 한데 조금 특별하게 내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례를 이야기해달라고 있어요. 그래서 역량을 단순하게 나열하시는 그런 문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하나의 경험에 집중해서 최대한 길게 풀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여기 본인의 관심사에서의 성취나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적으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기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직무적 관점에서 풀어주는 게 아무래도 좀 연결하는데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적부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질문 받고 싶은 소재를 엔간하면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직무랑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공모전,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 중에 아 면접관님한테 꼭 이렇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소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걸 여기에 박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역량 관련해서 좀 입사 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게 3번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지 여러분들의 로열티가 좀 증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중장기적인 비전을 조아주면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그냥 아, 열심히 수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런 약간 5년 내지 10년 뒤에 약간 미래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왜 물어보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할 건지 면접에서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오래 여기서 애정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라는 걸 살짝 넣어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될 내용은요. 직무 관련해서 꼭 어필하고 싶은 나만의 필살기 사례 하나 써주시고 특별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이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랑 좀 로열티를 어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를 덮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취준생 정보교류방 오픈 카톡방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지금 외부 면접관과 자소서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실 때 제가 굉장히 좀 깊게 세세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게시글 하단에 링크가 있어요. 그거 클릭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78서 누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오픈 카톡방에 호랭문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요거 타고 들어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공준모의 멘토 호랭문 게시판이 있거든요. 이 게시판을 즐겨찾기를 해주시면은요, 제가 새로운 글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최상단에서 보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멘토 호랭몬이었고요. 코레일, 이번에 굉장히 좀 그 대규모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이번 기회 잘 살려서 모두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멘토 호랭몬이었습니다.